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한국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예, 일면에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걸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예. 최근에 김 사장으로 불렸던 국정원 과장 김모 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사장, 이 사람이 말이죠, 유성 씨 간첩 사건의 수사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보도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걸 이제 알았겠느냐, 검찰이 과연. 사전에 다 검찰 공안부하고 해서 같이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안부에서 이 사실을 말을 안 하고 있었다? 네. 검찰이 모르고 있었다? 예. 예. 충격적입니다. 예. 예. 자, 역시 한 발 더 나가시는군요,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그 증거 위조가 이루어진 시점에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었다라면서 검찰로 치면은 공안 1부장과 같은 그런 핵심 보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검찰이 이걸 이제 알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네요. 예. 김 조 장관은 그동안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외부 협력자를 통해서 유우성 씨의 북한 중국 출입경 관련 기록을 구해온 비밀 요원 정도로만 알려졌는데요. 예. 자, 위조 문서를 구해온 혐의로 구속된 조선족 협력자,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한 김모 씨는요, 김 사장이 변호인 측 자료를 반박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말했고, 김 사장도 가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은 조선족 김 씨가 알아서 가짜 문서를 구해온 것이고 위조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국정원의 유성 간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 결국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 이렇게 도식을 형성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예. 이 팀장인 게 이제 검찰 조사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김 사장, 네. 김 과장이죠. 예. 지금은 이 지휘나 역할로 볼 때 지금 검찰에서 전혀 몰랐다는 이 진술 뭐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100%지 않습니까? 김 사장의 말에는 이제는 뭐 무게가 실릴 수가 없는 형국이죠. 예. 실제 이 김 과장, 김 사장으로 불렸던 김 과장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세계 문건을 조선족 협력자 김 씨와 또 다른 협력자를 통해 구해오고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국정원 지휘체계상 김 과장인 김 사장의 보고가 대공수사처장과 단장, 국장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과장의 직속 상관인 대공수사처장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할까요? 글쎄요. 지금 또 김 과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윗선으로 그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지 이거는 단정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예. 관련해서 또 중앙일보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12면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에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 기록 원본, 그러니까 출입 이 자료를 중국 관리를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관리가 직접 중국 출입국 전산망에서 유우성 씨의 기록을 조회한 화면을 그대로 출력한 형태였는데요. 예. 이른바 스샷이라고 하죠. 예, 스크린샷. 이걸 통해서 출입 중국 당국이 진본이라고 말한 그 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요. 이 문서는 전산망 원본 기록인데요.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이 입수해서 제출한 기록, 중국 당국이 진본이라고 말한 기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 공소유지팀은 원본을 확보해 놓고도 법원에 내지 않고 국정원 측에 추가로 관련 문서를 확보해오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었죠.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원본을 보고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간첩 혐의에 알맞은 다른 문건, 즉 위조본이라도 만들어오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이 김 과장이 예. 이 수사팀장이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겠느냐. 예.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 검찰의 그 최대 목표는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이 불길이 검찰 조직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꼬리를 끊는 여기에 모든 조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예. 관련 기사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정원이 간첩 증거라고 준 이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 예. 이런 보도가 있네요.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12면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10월 중순에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검사의 말입니다. 국정원이 준 아이폰 사진도 결국 정확하지 않아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출입경 기록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위조본을 법원에 낼지 말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이 말 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한 검사는 중국 공식 라인에서 발급을 거부한 자료를 국정원이 비공식으로 구했는데 이게 아침에 또 방송에서 일본식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중국 공식 그 라인을 통한 자료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야매로 구해온 예. 이 자료 이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한 검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검사는 국정원이 건넨 문건을 증거로 제출해도 된다. 지금 2심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죄를 입증할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현실론을 따져본다면 국정원이 가져온 이 자료 일단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됐느냐. 위조본을 국정원이 가져온 그 위조본을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게 예. 이 국정원 직원들 예. 이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에 예. 해당하는지 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제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예. 이 황교안 장관이 쓴 책 보면 예. 날조 맞다 예. 이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대목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자, 앞서서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를 토대로 해서 황교안 장관의 명저서 국가보안법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예. 검찰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저서에서 날조죄의 고의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날조죄의 조항 가운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유효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본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위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인데요. 이 미필적 고의는 위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 일종의 예. 책임 방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간접죄로 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거는 날조죄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황교안 장관의 견해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해서 검찰이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인식하고도 위조본을 법원에다 제출했다면은 국가보안법 날조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황교안 장관 저자로서 이쯤에서 전문가 견해를 좀 펼치셔야 될 텐데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효진 PD가 진행하는 예. 30분 책 읽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한번 초대를 하면 어떨까? 황교안 장관을.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은 책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 국면에서 거의 바이블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공안 검사들이 다 사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탈북 공무원 특정 업무 배제 지침, 네. 이 정부가 결국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예.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오늘 일면 기사인데요.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북한 이탈 주민 정부 내 활용 계획 공문 등을 받아본 결과 안전행정부가요, 지난해 2월 13일 전체 정부 부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탈북자 출신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탈북자 등의 신상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탈북자들을 공무원이나 행정지원 인력으로 채용할 때 이들에 대해서 통일부 신원조회를 거치는 방안도 신설하고 반기별로 이렇게 보안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업무 영역에 제한이 없었는데 말이죠. 유우성 씨의 그 간첩 의혹 이게 터지면서 정부는 확정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탈북자들은 잠재적 간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탈북자 명단을 취급하는 그런 일은 맡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장하나 의원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차별적인 지침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열리는 게 맞죠? 예. 오늘 밤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 네.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확대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KBS가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KBS를 보면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 KTV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KTV 완전히 정부 정책 홍보하는 그런 방송이죠. 예, 차이는 딱 한 가지 있죠. 네. 채널이 다릅니다. 채널이 다르다. 예. 오늘 불붙는 각하의 규제 혁파 의지에 기름을 붓는 기사들을 보수 언론이 안 쏟아낸다면 보수 언론이 아니죠. 활용 점정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이면톱인데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 모텔입니다. 여기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면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남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건너편에 서초구 관할의 서초동에 있는 또 다른 모텔은 합법입니다. 예. 길 건너. 한쪽은 일회용품 규제, 다른 한쪽은 일회용품 무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정부가 2009년 그 관련 법을 만들면서 사실상 이렇게 각 기초단체에다가 규제의 그 권한을 넘겼기 때문인데요. 자, 모텔 가는 분들에게 강남구의 이런 규제는 암덩어리 원수였다는 겁니다. 예. 모텔 가는 분들이 이렇게 대다수 국민은 아닐 텐데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는 중앙일보의 주장. 예, 취재를 꼼꼼히 했습니다. 강남구 모텔도 가보고, 예. 서초구 모텔도 가보고. 가봤는지, 누구한테 듣고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일단 가봐서 확인했겠죠, 예. 한겨레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면 제목이 묻지마 규제 완화, 시장 오작동 부른다. 이런 제목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 자체를 금기시하고 숫자 줄이기식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거론됐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규제 총량제를 도입했죠. 2005년에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연체 3개월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인 이른바 88클럽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출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예. 저축은행 얼마까지만 대출하라. 이런 식의 규제를 없애줬다는 거지요. 이 규제 완화의 목적은 서민금융을 위한 건데요. 저축은행들은 서민금융엔 별 관심이 없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에 뛰어들어서 몸집을 크게 불렸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업자들한테 빌려가야지 우리 돈 많은데 이러면서 마구 꿔줬단 말이죠. 예. 그런데 부동산 시장 경기가 무너지면서 결국 저축은행의 위기로까지 번진 양상이죠. 자, 애초에 또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풀어준 것도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습니다. 예. 영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이렇게 저축은행들을 밀어줬던 거지요. 그 뒤에 저축은행 어떻게 됐습니까? 연쇄 붕괴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다 돈 맡긴 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규제를 가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이제 한번 푼 규제를 다시 묻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대 최희갑 교수의 말도 그렇습니다. 시장 구조상 이미 확장된 시장 지배력을 다시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규제 완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자체의 효과와 피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만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계적인 조류는 규제를 도리어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예. 시장 만능주의의 천병으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던 OECD 같은 이런 국제기구는 최근에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규제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그 이후에 시장과 금융 시스템의 오작동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규제 강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는요. 남들이 가서 망한 길 있죠. 그 망한 길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런 다음에 또 개선을 하는지 이 지금 글로벌 리더십 세계 경쟁력 운운하고 있는 정부가 세계 조류에 역행하고 있으니 이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그리고 원자력 방호 방제법 이 조속히 국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단독 국회 소집하면서 야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당사자들 네. 이끌어야 될 국회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외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 이 논란의 핵심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왜 통과 안 시키냐? 나 세계 정상들 만났는데 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이거 이 법 없이 내가 어떻게 정상들을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해관보 정상회의가 곧 열리죠. 예. 예.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더니 서둘러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 탓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말이야. 너희들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야? 당신들 국익을 추구하는 정당 맞아? 이런 식으로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예. 심지어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원자력 안전법과 함께 원자력 방호방제법을 중점 법안 1순위로 놓고 협상 때마다 야당에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야당이 처음 듣는 소리라면서 발표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야당 측에 여러 차례 협의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국익을 위해 처리하자고 야당 간사에게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벽을 보고 소리를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유승희 의원이거든요. 이런 요청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꼭 협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받은 바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느닷없이 원자력 방호방제법을 들고 나와서 겁박하는 건지 새누리당의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야의 주장 중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거? 김한길 대표 말에 좀 더 무게를 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 생생하게 육성으로 들으실 텐데요. 예. 정부가 매년 1월에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요. 원자력 방호방제법은 들어있지 않았고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련 기사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말이죠. 작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원자력 방호방제법 또 원자력 방호법 전혀 단 한 기사도 검색이 된 바 없습니다. 예. 그래놓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중점 법안 1순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예. 자, 결국 뭐 이렇게 이런 의도로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들의 실책이 있는데 이 실책을 그대로 인정하면은 선거 앞두고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었다라고 덮어씌우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 의문에 또 하나 더 신빙성을 두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협상의 핵심 구성원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하는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남미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예, 외유 놀러 간 거죠. 예.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도 말이죠. 산적한 민생 법안을 미뤄두고 칠레를 또 다녀온 바 있어요. 예. 이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이면 보도였습니다. 공교롭게 다 남미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 2012년 총선 대선 당시 인터넷에 올린 정치글이 3만 건, 예. 선거 개입글이 6천 건에 이른다. 이런 보도도 있죠. 예, 한겨레 3면 보도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은 오늘 보도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3배 늘어난 것입니다. 예.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에는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하고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최근까지의 분석 결과 사이버사 대원들이 NLL 같은 정치적 이슈를 언급한 글은 모두 3만여 건. 이 가운데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글은 모두 6천여 건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딱 대선 1년 된 그날 예.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치 관련 글은 15,000건, 선거 개입 글은 2,100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3만 건, 6천 건 각각 2배, 3배 가량으로 늘어난 겁니다.
당시에 그 정치선거 관련 인터넷 글을 50건 이상 올린 대원 11명을 입건하고 1명을 기소했는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아무래도 입건, 기소되는 유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1명 모두 어떻게 된 것인지 개인적 일탈을 한 것이다. 예. 네, 조직적 일탈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세간의 빈축을 샀기도 했었죠. 예.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건데. 예.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나 이 사이버 사령관의 지시 개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재욱 비서관, 당시에 그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연재욱 비서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딱 한 번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예. 뭐 의지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이버 사령부 대원들의 정치 선거글은 연재욱 비서관이 그 사령관이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그 이전보다 최대 14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참고인으로 불러서 딱 한 번 조사했다. 조사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기소 안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사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 국세청이 국내 1위 연예기획사 어디입니까? SM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SM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이게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연식이 SES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H.O.T하고 또 뭐가 있죠? 1983년생 PD도 모릅니다. 소녀시대 아닙니까? 소녀시대가 있었군요. 하여간 1위입니다. 예, 국내 1위 연예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여괴 탈세 등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예. SM 엔터테인먼트는 유명 가수 이름으로 홍콩 같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다음에 미국, 일본 같은 이런 지역에서의 공연으로 번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탈루한 세금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 1면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습니까?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통과 안 시켜줬다며 정치권을 질타하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일까? 우리 새누리당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원자력 안전법과 함께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중점 법안 1순위로 놓고 협상 시마다 야당에 이를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야당이 처음 듣는 소리라고 발뺌하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지난 연말 외촉법의 힘겨운 처리에서 보듯이 우리의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말만 하면은 그 즉시 야당의 중점 제동 법안이 돼서 정략적 흥정의 볼모가 되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처리하자고 야당 간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벽을 보고 소리를 치는 느낌 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혜진 의원. 나라의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말만 들으면 민주당이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민주당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된다. 꼭 협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정부 관계자로부터 제가 받은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느닷없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들고 나와 겁박하는 건지 새누리당이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습니다. 핵테러 방지 관련한 방호 방제법 관련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지금 열고 있으면서 좀 무리하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 지금 일방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지금 미방위 법안 소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은 핵물질 탈취 행위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핵 범죄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법안 내용에 이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발목 잡혔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처럼 새누리당이 정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는지 살펴봤는데 정기국회가 열린 9월부터 12월까지 10대 1 간지와 주요 방송사의 관련 보도를 검색한 것. 그러나 단 한 건도 관련 법안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바 없는데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 방송통신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서둘러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던 것. 김한길 대표의 말. 원자력 방호 방제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에요. 야당이 아닌 여당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매년 1월에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 원자력 방호 방제법은 들어있지 않았고 지난해 정기국회 때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에게 별다른 협조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을 만나서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국회의장도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막말 정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남탓 정치는 우리 정치가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이고 낡은 정치입니다.